똑똑하고 확실하게 신박하고 기발하게 예비 창업자도 이해하고 30년차 사업자도 납득하는 열쇠로 가는 길. 텍스로드. 안녕하십니까. 강지혁 세무사입니다. 이재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실제로 많이 발생했던 신고 실수 일부에 이어 나머지 5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납세자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주요 사례로 10가지를 말씀드리지만 이것 외에도 다양한 추징 사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누락한 경우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별개의 신고이지만 해외 계좌를 통한 국외소득 누락 여부 등과 연관이 있어 말씀드리며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연중 어느 하루라도 개인 기준 5억을 초과하면 다음해 6월 말까지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잔액 기준일 계산을 잘못해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해외 증권 계좌, 해외 보험, 외화 예금, 외화 펀드 계좌 등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단순히 해외 통장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미신고 시에는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고의성이 있을 경우 세무조사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는 해외 거주 자녀 명의로 개설한 외화예금 계좌가 있었는데 부모가 입금하고 관리하던 계좌였던 관계로 소유자로 간주되어 신고 누락이 지적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는 단순한 명의뿐 아니라 실질적 지배와 자금 흐름도 본다는 점에서 실제 명의자 외에도 실질적으로 관리하거나 이익을 향유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따라서 사전에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를 동시에 적용해 오류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투자세액 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같은 가세 표준에서 중복 적용이 불가능한데 이를 함께 기재해 감면이 배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특히 홈택스 자동 채움 기능 때문에 중복 항목이 모두 자동으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고 중복 감면 배제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검증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납세자들이 신고 오류가 없으니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요건을 비교하여 유리한 항목만 선택하여 중복해서는 안 되는 항목은 직접 삭제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비영업 대금에 대한 이자를 수령하고도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한 사례입니다. 예금 보험이자와 달리 개인 간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비영업 대금 이익으로 이자 소득에 해당하며 반드시 종합소득에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특히 지인이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고 정기적으로 이자를 받는 경우 원천 징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신고를 놓치게 됩니다. 최근에는 금융계좌 흐름을 통해 이자 입금 내역을 추적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부과 및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부동산 구입 시 자금 원천을 기재하는 부분이 있는데 부동산 구입 시 금융권 대출이 아닌 가족 간 금전 대여가 있을 경우에도 사후 검증을 통한 이자 소득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납세자가 연간 1,800만 원의 이자를 받고도 신고하지 않았다가 금융정보분석원 자료를 통해 적발되어 약 수백만 원의 세액과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게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비영업 대금 이자는 소득세법상 명확하게 가세 대상이므로 반드시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의료업자들의 매출 누락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최근 국세청은 의료소모품 구매량과 매출액 간의 비율을 정밀 분석해 매입 대비 매출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의료기관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 지역, 동일 규모의 병의원과 비교해 소모품 매입액은 유사한데 매출액이 현저히 낮다면 매출 일부 누락으로 의심받을 수 있고 특히 비급여 진료 중심의 성형외과, 피부과, 한방병원 등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어 매출 누락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서울의 한 피부과가 연간 1억 원 이상의 소모품을 구입했음에도 연간 신고 매출액이 1억 5천만 원에 불과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고 수천만 원의 추징세액과 함께 신용카드 매출 누락, 현금 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까지 부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료업 종사자는 소모품 매입 내역과 진료 기록, 매출 계산서 간의 정합성을 반드시 점검하고 특히 현금 수납건에 대한 일자별 매출 누락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카드사와 제약회사 자료까지 정밀하게 교차 분석되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누락행위는 비단 의료업자뿐만 아니라 소매업, 제조업, 숙박, 음식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며 매입 세금 계산서 또는 원재료 매입 내역에 비해 매출이 상대적으로 과소신고된 경우 유사 업종과 비교한 수익률 차이를 근거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업종의 사업자분들은 업종별 매출 매입 구조와 과세 당국의 비교 분석 기준을 인식하고 철저한 장부 정리와 정확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관련성이 불분명한 비용을 과다 계상한 경우인데요. 의료업, 전문직, 프리랜서 등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자택의 공과금이나 가족 차량의 유지비, 심지어 가족 식사비까지 사업 경비로 처리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처럼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계없는 가사경비 성격이 강한 비용을 사업의 필요 경비로 계상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맞습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및 계좌 내역을 통해 사적 소비와 사업 경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세금 계산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분석해 사적 정비가 포함된 경우 필요 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과소신고된 소득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실제로 한 한의원 원장님이 가족 차량의 주유비, 차량 정비비, 가족 여행 경비를 사업장 비용으로 처리했다가 세무조사 시 경비 부인을 받고 약 3천만 원의 세금과 가산세를 추가 납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 명의 차량이거나 차량 운행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접대비 과다 계상도 대표적인 세무서 추징 대상입니다. 거래처가 아닌 가족이나 지인과의 식사비를 접대비로 처리하거나 목적이 불분명한 국외 출장, 휴양지 사용 내역 등에 대하여 국세청은 접대비 내역을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사업과 무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 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백화점에서 고가의 명품 구입 비용 등은 자주 언급되는 사례로 국세청 추징 실제 사례에 자주 보입니다. 1부에 이어 2부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하여야 할 총 10가지 내용을 전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의 강의를 통하여 안전하고 확실한 종합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이재엽 세무사 강재혁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